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현동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코로나 그 전국에 기도 다니고 산천 다니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허공 기도라 그래서 이제 산천으로 많이 다녔는데, 왜냐면 그 산천에서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겨울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관광지도 섞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라 그래,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기가 조금 눈치 보이고 껄끄러웠는데, 이번에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오늘자 기준으로는 이제 보름 14일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제 그거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통합당이 그 도약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의석수는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나와서 누구 하나도 이기는 당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러면서 전국이 더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언론들을 보면은 그 여론조사의 무용론이라던가 뭐 여론조사가 틀리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맞아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제 또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40대의 지지율이 안 꺾입니다. 지금 20대와 30대의 그 지금 그 지지율은 점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없어지는데, 40대의 지지율이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에서 40대의 비율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완전히 굴하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이제 뭐 탄핵된다 그런 얘기는 그때는 안 하셨고, 그 민주당이 두 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수 세력이 그 잡는다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그 잡는 과정인 거고, 한 번 더 이제 민주당이 대권을 잡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보수당이 장기 집권한다. 이제 10년 단위로 바뀌잖아. 그게 아니라 장기 집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제 그 총선이고 뭐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은 총선에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 지지율이 아니었으면 이 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총선에서는 조금 이렇게 변동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지지율이 완전히 날조라던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먹을 거고,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제 선전하는 지역은 있어서 지금 보수 야당이 선전하는 곳은 그래도 늘어나고 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반반씩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코로나 전국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총선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다 보려고 했으나, 이제 정치는 이제 저도 이제 별로 이제, 왜냐면 어차피 구분을 받았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막 그 이거를 바꾸려고 막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그 할아버지의 말을, 글쎄 그 할아버지 공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군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줄, 못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아마 그 짧은 5년이고 10년 뒤에는 좀 다시 조금 평가가 좀 다시 내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또 이렇게 모든 게 잘못됐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잘한 거는 또 잘한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분명히 이제 그 이번 말고 다음 이제 민주당 정권 하에 끝날
무렵에는 10년 안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이제 그 우리 공화당 회원님들 막 이렇게 즐거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엄청난 또 이제 혼란의 세월이 이제 올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40대에서 여전히 지금 민주당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대통령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요 이제 지지율 모양새는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냐 하는 부분이 이거 이제 총선은 어차피 제가 양쪽이 승자도 없고 이긴 자도 없다 말씀드렸고 정권이 바뀌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은 회의적이에요. 지금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씨가 이제 그거를 컷오프를 해서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기세로는 기우는 조상에서는 오세훈 씨를 밀어주려고 하는데 고민점에 그런 관운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오세훈 씨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조상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는 오세훈 쪽이 강한데 관우는 지금 고민적 쪽이 열려 있다. 그래서 양측의 싸움도 볼만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래통합당에서 물려받을 인재가 없다. 그래서 다음 정권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약간의 음모론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